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들 한 번쯤은 변기에 핸드폰과 같은 물건들을 빠뜨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대 백제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 남긴 그들의 흔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중이던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큰 규모의 지하 구덩이가 3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0.8m, 폭은 1.7에서 1.8m, 최대 깊이는 3.4m 정도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의 하나이기도 한 익산 왕궁리 유적은 백제 30대 왕, 무왕과 관련이 깊은 백제의 왕궁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지하구덩이가 발견된 곳은 바로 백제의 왕궁터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유적은 처음에는 궁성 관련된 시설로 활용이 되다가 이후 사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구덩이를 접했을 때 조사단은 그 내부에 수분이 함유된 유기물 흙이 쌓여 있고 벽이 반질반질한 것으로 보아 곡식이나 과일 저장소 또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흙을 퍼내고 또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꼼꼼히 조사를 하면서 백제인의 집신을 비롯하여 토기, 기와, 나무 막대 및 나무 자재, 그리고 밤껍질, 콩류, 참외씨와 같은 씨앗류 등을 수습하게 됩니다. 특히 발견된 6점의 나무 막대는 반들반들하게 윤도나는 것이 고대 사용하던 나무로 만든 자일 가능성을 두고 씻고 닦고 정말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굴을 진행하며 흙을 퍼낼수록 코끝을 강타하는 악취는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곡식이 썩었다고 해도 그 냄새가 상상하는 기준치를 넘었던 거죠. 그리고 곡식 저장소 또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하기에 너무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왕궁리 유적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셨던 고려대학교 이용종 교수님께서 화장실일 가능성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된 토양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 터임이 밝혀졌습니다. 세기의 대형 화장실은 화장실 내부 벽면에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서 공간을 구분하고 구덩이에 나무 판자를 두어 발을 딛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여 화지산에서 확인된 화장실 유적에서는 2개의 나무 판자를 발판으로 사용한 구조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대형 화장실은 규모로 보아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동 화장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장실은 좁은 수로와 석축 배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구덩이에 떨어진 분유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인분과 오수로 구분되고 오수는 수로를 통해 석축 배수를 통과하며 성 밖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수는 약 3차례의 정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덩이에 쌓인 인분은 퍼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백제 대형 화장실은 저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갖는 독특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 벽면에는 점토를 덧발랐는데 일종의 코팅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가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벽면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단에서 고대의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 막대들의 이름은 측주로 용도는 볼일을 본 후 사용하는 뒤처리용 막대였습니다. 길이는 약 25에서 30cm 내외였는데 나무 막대를 반으로 쪼개고 다듬어서 단면 형태는 반원형입니다. 중요 부위가 상처나지 않게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을 담은 항아리를 두고 사용한 나무 막대를 깨끗하게 닦은 후 재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다양한 측주가 발견되었는데 사실 로마에서도 뒤처리용 나무 막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무 막대 끝에는 해면 혹은 헝겊을 감아 뒤처리를 하고 사용 후에는 역시 항아리에 물이나 식초물을 담아서 나무 막대를 씻어내고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왕궁리 유적의 대형 화장실에서 채취한 토양을 조사한 결과 회충, 편충, 간흡충, 그리고 종의 감별이 불분명한 장내 기생 흡충류의 충란 등 다양한 기생충이 출토되었습니다. 해충과 편충은 채소를 섭취할 때 감염되는 기생충이고 간흡충과 장내 기생 흡충류는 민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감염되기 쉬운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할 때 감염되는 조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백제인들이 채식을 위주로 하고 육식보다 민물고기를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육식할 때 감염되는 조충의 알은 열이 가해지면 그 형태가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백제인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따르면 백제인은 화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 백제의 화장실에 출토된 기생충이 전하는 백제인의 식습관이 기록과 일치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고분에서는 실제 생선뼈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강, 하천, 바다 등에서 서식했던 다양한 물고기들의 뼈가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에서는 은어의 척추뼈 141점과 종류를 알 수 없는 다른 생선뼈 136점이 출토되었는데 은어뼈는 왕의 장례 때 청동제 그릇에 담겨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백제 고분인 원주 법천리 고분에서는 민어, 조기, 정어리, 돔, 준치, 상어 등과 같은 바다 물고기 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지배계급의 무덤 안에서는 어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무덤 주인이 살아생전에 즐겨 먹던 것으로 내세를 위한 먹거리용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물고기가 지닌 영물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한 제의적 차원에서 부정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 중요한 루틴 중 하나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화장실은 너와 나에 대한 생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화장실에 빠뜨린 백제인의 집신을 보며 그의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그들이 남긴 또 다른 흔적으로 인해 그들의 식습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 화장실의 시스템이 제법 과학적이며 꽤 위생적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한국을 주제로 다루는 내용 중 빠질 수 없는 공공 화장실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심은 꽤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현대의 공공 화장실터가 발견되었을 당시 후손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 뭐라고 할지 문득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